아이 셋, 20대에 아이 셋 아빠가 되었어요. 아이 셋 아빠가 되고 참 힘들게 어려운 20대 아이 셋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게 우리나라에서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도 참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고 또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최연소 임페리얼 마스터를 꿈꾼다고 합니다. 우리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의 기초 사업 설명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연소 임페리얼을 꿈꾸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인재 팀장님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혼자 살고 싶습니다. 혼자 살고 벌써 두 아이를 독립을 시키시고 싶으신 거네요. 우리 임기용 사장님은 뭘 해보고 싶으신가요? 맞죠? 저는 어릴 때 별명이 하고제비였어요. 하고제비. 저는 어릴 때 한 달씩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테니스도 어머니한테 쫄라서 나 테니스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한 달 나가서 한 달 배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안 할래요. 그리고 기타도 일렉 기타도 한 달 배우고 통기타도 한 달 배우고 그리고 태권도도 그 아이들이 웬만하면 검은 띠까지 딴다는 그 태권도도 한 달 다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만두고 그리고 서예도 그리고 영상도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는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해봤자 한 달만 하고 그만둘 거 뭐 하러 하냐.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어차피 한 달만 하고 그만둘 거 뭐 하러 하냐. 하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성인이 되고 제가 25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25살 나이에 결혼을 하고 현재는 애 셋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만 29세, 네, 만으로 29세고 지금 6살, 6살, 4살 그리고 한국 나이로 2살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성인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희 신혼집이거든요, 여기가. 25살의 신혼집이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더운 곳이었어요. 이게 겨울에 덥고 여름에 추운 곳이면 괜찮은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 너무 더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고 이제 물을 틀면 노란물이 1분 동안 나오는 녹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집안이. 왜냐면 너무 오래돼서 이 따뜻한 열기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온기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지내냐면 여기 보시면 난방 텐트라고 있어요. 그거를 집안에 설치하고 전기장판을 켜고 밖에 라디에이터를 켜고 그러고 저희는 살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죠. 보일러를 켜도 따뜻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 녹물에 씻기는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물을 붓고 한 3번 정도 하고 찬물에 이렇게 물을 섞으면 조금 따뜻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물을 가지고 제가 씻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서 살려면 사실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살려면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젊은 혈기에 우리 둘이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우리는 부모님께 이거를 맡기지 말자. 부모님께 지원을 받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정도 여기 또 부동산 소장님들 계신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약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이었거든요. 올 전세 4천만 원. 올 전세 4천만 원으로 기름보일러 약간 눈탱이 맞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거기다 복층이라서 또 이 냉기가 너무 돌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따뜻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2년을 생활하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저희가 결단을 해요. 여기서 벗어나자. 저희는 원래 한 4년 정도는 살 생각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조금 모을 수 있을 때까지.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 결혼을 했거든요. 대학생 때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취직하고 조금 더 모을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가 출산하니까 나는 괜찮지만 내 애는 여기서 못 키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걸 꿈꿀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공을 살리려고 하면 대학생 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학자금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고
알바를 하지 않으면서 스펙을 쌓던가 아니면 스펙을 포기하고 학자금 대출을 안 받고 내가 알바하면서 내 생활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는 스펙을 포기하고 알바를 하면서 제 생활을 어떻게든 버텨나갑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선택했으니까요.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 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성적을 쌓고 스펙을 쌓고 이런 커리어들을 조금 쌓아놨으면 내 취직이 조금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걱정이 되는 고민이 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하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코웨이 영업직을 먼저 시작합니다. 25살 나이에 코웨이 영업직 그 쉬웠을까요? 얼굴 철판 까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들어가서 선생님 코웨이 영업하러 왔습니다.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문 여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은 코웨이에 들어가면 막 월 1,000만 원을 본다, 2,000만 원을 본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나한테 파는 거 말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정수기를 바꾸고 저희 집 비데를 바꾸고 저희 집 이제 공기청정기를 바꾸고 그렇게 코웨이를 하다가 여기 지금 사진에는 다 못 담았지만 코웨이를 하다가 코웨이를 그만두고 프린터기 AS 기사로 들어갑니다. 프린터기 AS 기사를 들어가는데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제가 뭐 경험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170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저희 와이프와 아내와 이제 아이를 먹여 살리기에는 뭐 안 쓰고 조금 덜 쓰고 덜 먹으면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저는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유치원 이제 체육 교사를 합니다. 그 어린이집 체육 교사를 하면서 최대한 제 시간을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체육 교사는 타임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루에 한 타임 내지는 2타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최대한 내 시간을 내 아이와 내 아내에게 더 쓰자라는 생각으로 월급은 좀 적더라도 이런 생활을 해보자라고 하다가도 코로나가 터지네요. 어린이집에서 외부 강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 메인데이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겠나라고 하고 2달을 버텨봤거든요. 근데 월급은 안 들어오는데 계속 나가는 거는 지출이 돼야 되죠. 애기 기저귀 값부터 시작해서 뭐 전세금은 안 나가지만 이자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식비 나가야 되고 보험 나가야 되고 나갈 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제가 인테리어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는 지인 이제 밑에서 노가다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출근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이 업이 초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자존감 높고 밝던 제가 그 출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먼지 뒤집어 쓸 거니까 처음부터 조금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어차피 집에 오면 먼지가 뒤집어 쓸 거니까. 그러면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저 어릴 때 애 낳더니 하는 게 결국 노가다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인테리어 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고 다시 우리 회사 그 영업 프랜차이즈 회사의 영업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되게 뭐 어린 나이지만 다양하게 경험을 했죠. 이 영업직에 들어가서 최대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뭘까요? 내 아내와 내 아이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집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하고 싶었고요. 운동도 취미가 있고요. 낚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낚시해서 회를 썬 거고요. 그리고 가죽공예도 배웁니다. 골프도 치고요. 캠핑도 하고요. 저는 무대에 서는 게 좋아서 저희 교회 뮤지컬도 제가 최대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해봤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게 하고 싶다라는 게 남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만큼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억누르면서 내 가족을 위해 최대한 쏟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터지더라고요. 그런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일 것 같으세요? 과연 뭘까요? 바로 성공입니다. 저는 지금 성공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하고 회사를 다니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내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성공한 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요. 코인도 해봤고요. 부동산도 해봤고요. 그리고 주식도 해봤고요. 그리고 어디 투자도 해봤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코인은 저는 역대 그런 숫자를 처음 마이너스 97%라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마이너스 97%라는 걸 들어는 26만 원이었던 게 7천 원이 되더라고요. 26만 원이었던 게 7천 원이 되고 이 부동산은 제가 지금 들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주식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기에 얽매여 있는 내 모습이. 그리고 여기 투자했는 또 다른 뭐 어디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배당금을 준다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많이 아픕니다. 이것들은 저에게 성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고민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아는 분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아까 처음 사회 봐주셨던 국장님이자 저희 회사 이사님이셨습니다. 가서 이사님이 뭘 하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사님이시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큰 얼굴이 이사님이고 저기 작은 얼굴이 접니다. 국장님이시고 전데요. 이 이사님이 한 걸 전 다 했어요. 이사님이 경매를 하시더라고요. 경매 공부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경매예요? 물어보고 어디 경매 학원에서 내가 배웠다고 하길래 등록을 해서 배웠습니다. 경매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요즘 또 재밌대요.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그 집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몸테크를 하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경매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에는 시드머니라고 하죠. 내 자본금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부동산 제가 자본금이 있어서 했을까요? 다 빚으로 했어요. 지금 그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원금 갚는데. 그래서 경매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다양하게 이제 국장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없어서. 국장님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성공자가 하는 걸 많은 것들을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애터미였습니다. 애터미는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귀뚱으로 안 들었어요. 국장님은 처음부터 저한테 애터미 해보려고 했는데 경매 어떻게 해요? 저는 애터미는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매 어떻게 해요? 막 알려주세요. 공부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요. 근데 결국에는 내 돈이 필요하고요. 부동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국장님은 계속 저한테 애터미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른 걸 찾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풀에 지쳐서 그럼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쭉 알려주시더라고요. 애터미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네가 먹고 쓰면 돼.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먹고 쓰는데 어떻게 돈이 될까? 그리고 나는 경제권이 나한테 없는데 저희 아내한테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늘 얘기해요. 핫딜로 사면 되지 뭐. 핫딜로 사면 되지 뭐. 근데 제가 그 말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벌어오는 거는 시원찮은데 또 쓰자고 하니까 마트에서 애터미로만 변경을 해도 수당을 준대요. 돈이 된대요. 경제적 이득이 되고 소득이 된대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어떻게 쓰기만 하는데 경제적 이득이 되고 소득이 되지? 저희 아내 말로는 핫딜이 더 싸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핫딜이 더 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싼 것만 찾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대형마트 갑니까? 다이소만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다이소에서 스킨로션 사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건전지 쓰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다이소에서 쓰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 내 진짜 생활에 써야 되는 것들은 다이소에서 쓰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마트에서 사기만 하면 수당이 된대요. 마트에서 사던 걸 애터미로 바꾸기만 하면 수당이 된대요. 돈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대요.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쓰는 생필품, 하다못해 휴지부터 화장솜까지도 다 애터미 안에 있대요. 근데 왜 안 쓸까요,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쓸까요? 알려줘도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애터미 제품 좋아, 써 이렇게 말해도 안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죠? 편견 때문이에요. 그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가격의 품질을 맞춘 게 아니라 품질의 가격을 맞췄습니다. 가격의 품질을 맞춘 곳이 바로 다이소고요. 품질의 가격을 맞춘 곳이 애터미입니다. 몇몇 분들은 얘기하시죠. 애터미가 좀 더 비싼 것 같던데?
더 비쌀 수 있어요. 왜냐면 다이소랑 비교하면요. 애터미가 당연히 더 비싸죠. 왜냐면 품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트에서 변경만 해도 나에게 수익이 되는데 소비자로 해도 되고 사업자로 해도 된대요. 처음부터 사업자로 하지 않아도 된대요. 소비를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할 때 사업자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모르겠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업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는 열심히 회사만 다녔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돼? 내 자본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의심과 편견으로 이제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어떤 사업이냐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특징은 두 줄 바이너리입니다. 두 줄 바이너리고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신규 이제 사인 계신데 이마트 포인트 쌓을 때 회원가입할 때 뭐 가입비 내시고 쓰시나요? 이마트 포인트 쌓을 때 없죠. 그냥 내 휴대폰 번호 등록하고 이름 말해주고 그러면 결제하면서 뭐 저는 2346 부르면 이름이 뭐예요? 박승훈이요. 이러면 포인트 적립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도 똑같은 애터미도 똑같은 마트예요. 근데 의심부터 해요. 애터미 포인트 쌓으면서 쓰세요. 이러면 날 무슨 짓 하려고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하지? 이렇게 의심부터 하세요. 그게 다 편견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가입비도 없고요. 유지비도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마트에서 월 20만 원씩 쓰세요. 안 그러면 우리 이마트 출입 안 시킵니다. 라고 하면 이마트 가는 사람 있을까요? 홈플러스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써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필요한 제품들을 그냥 이마트로 바꿔라 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유지비가 없습니다. 추천 수당도 없습니다. 똑같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쿠팡 똑같은 곳입니다. 애터미가.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한 누적,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데 어떻게 누적되는지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포인트가 쌓이는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줄 바이너리라고 했죠? 저를 기준으로 좌우 두 줄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마트랑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조금 다릅니다. 대형마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라인이. 그래서 나로부터 두 줄인데요. 바이너리, 두 줄 바이너리 구조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제 파트너들, 저와 함께 내가 이 애터미 마트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걸 우리 이민재 팀장님께 알려줬어요. 이민재 팀장님도 써보더니 괜찮대요. 이 노란 치약 나 들어봤어. 알아. 우리 부모님 집에서 쓰고 있던데? 알아서 내가 이제부터 회원가입하고 내 포인트를 쌓을게 라고 해서 이민재 팀장님이 씁니다. 그리고 이민재 팀장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임기용 사장님한테 또 전달합니다. 야, 너 노란 치약만 써도 돼. 노란 치약만 써도 돼. 그러니까 노란 치약 쓰다 보니까 좋으니까 칫솔 사고, 칫솔 사서 좋으니까 샴푸 사고, 샴푸 써서 좋으니까 이것저것 계속 늘어나요, 집에. 그래서 10만 포인트씩 쓰는 사람들이 여러 명 늘어나면 이 모든 포인트가 나에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몇 대까지? 무한으로. 지금 저는 제 위에 몇 분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의 스폰서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사면 그 모든 분들한테도 포인트가 함께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누적이 되냐면 그거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발생할 때까지 누적이 된다는 건데 그건 뒤에서 어떻게 수당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고 하죠. 저희는 제 지금 하부의 파트너들은 터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뭐 어느 나라가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한 7개국, 8개국 정도가 제 하부 파트너로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제 파트너로 달립니다. 근데 한국에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일본 사람을 달려면요. 일본의 새로운 코드를 또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5개국에서 시작을 하면 저는 두 줄이라고 아까 말했던 이 바이너리 구조가 10줄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두 줄, 일본에서 두 줄, 중국에서 두 줄. 계속 늘어나요. 관리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내 파트너들을 관리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애터미는 두 줄로 모든 나라가 한 코드로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의 상한선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차마 PB는 얼마라고 돼 있죠? 13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좌우어 PB, 우어 PB는 얼마라고 돼 있죠? 13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선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안 하죠. 우리가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내가 아무리 평생 노력해도 저 사람보다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내 위에 있는 스폰서들보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미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언젠가는 그 성공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이 있는데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수당 같은 경우는 좌 30만 포인트, 우 30만 포인트, 한마디로 좌 30만, 우 30만이 쌓였을 때 나에게 수당이 약 6만 원 정도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 30만을 써야 되나요? 아니요. 제 좌측에 있는 모든 라인에서 30만만 쌓이면 된다는 거예요. 10만 포인트씩 3명을 쓰든 5만 포인트씩 6명이 쓰든 이 30만 포인트가 쌓였을 때 나에게 6만 원의 후원 수당이 발생한다. 이게 하루 1급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1당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무한 누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9일에 13만, 10만 포인트가 제 좌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소멸될까요? 이번 달 내로 다 안 쓰면 우리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연락 오죠? 이번 달 내로 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입니다. 빨리 쓰시고 다시 또 쌓으세요라고 연락 오죠? 근데 저희는 좌 30만, 우 30만이 될 때까지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줍니다. 계속 쌓여 있어요. 그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수당이 발생할 때까지 이 포인트가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냐면 30만 포인트가 쌓였을 때 6만 원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15점입니다. 15점. 저희는 점수로 이제 수당을 배분해 드리는데요. 1점당 약 4,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가가 4,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5점이면 약 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30만 포인트 쌓일 때 1당으로 6만 원이 들어오죠. 제 좌우에서 70만 포인트가 쌓였을 때 1당으로 12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30점으로. 그리고 150만이 쌓였을 때는 60점으로 약 24만 원 정도가 수당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240만 포인트가 쌓였을 때 90점으로 약 36만 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5천만 이상이 되면 300점으로 약 120만 원 정도 수당이 들어오거든요. 130만 원 정도. 5천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아까 5억 PB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천만 이상이 되면 똑같이 5천만으로만 적용을 시켜서 300점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30만 포인트가 5천만 포인트가 되는 데까지는 약 167배가 올라갑니다. 근데 수당은 5점에서 300점까지, 15점에서 300점까지 약 20배 정도 올라가죠. 이게 바로 균형 잡힌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이 무한정으로 올라갈 만큼 그럼 이 사람들이 똑같이 수당을 167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가져갈 돈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지겠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들한테 가장 크게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분배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급수당 같은 경우는 회사 총 매출 PB의 20%를 직급에 맞춰서 분배시켜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세일즈 마스터는 전체 20% 중에 10% 반을 줍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저희가 첫 걸음으로 내딛는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일즈 마스터에게 10%를, 다이아몬드 마스터에게 5%를, 샤놀로즈에게 2%, 스타 마스터에게 1.2%, 로열 마스터에게 1%, 크라운 마스터에게 0.5%, 임페리얼 마스터에게 0.3%를 배분합니다. 제일 높은 직급에게 제일 조금 주고요. 제일 낮은 직급에게 제일 많이 줍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최대한 이 사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최대한 균형 있게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15일 그리고 말일 마감목 7일째에 이 직급수당을 지급해주고요. 해당 직급자 이상의 수로는 균등분배해서 n분의 1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직급자의 세일즈 마스터에겐 직급수당의 50% 아까 말씀드렸던 20% 중에 10%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1일부터 15일까지 약 반기라고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반기 한 달에 2번의 직급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단기 동안 250만, 250만 좌우 그룹에서 올라오면 저는 세일즈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는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처음 직급을 달성했을 때 주는 프로모션 상품이 있는데요. 해모임과 더페임 스킨케어 그리고 이브닝 케어 4종 세트를 선물로 줍니다. 어떻게 보면 진급했다고 주는 선물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직급을 달성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반기에 250만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좌우에 이 이전 직급을 2명씩 배출해야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 2명, 세일즈 마스터 좌우에 2명씩 나왔을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직급을 갈 수 있는데요. 이게 저는 참 매력적인 직급 체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을 때는 저는 많은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포인트 써주는 사람이 꾸준히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관없었거든요. 내 파트너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나는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를 세일즈 마스터로 성공을 시켜야 돼요. 내 파트너의 성공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파트너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현금 이제 보너스가 100만 원, 그리고 해모임, 더페임, 이브닝 케어 4종 선물을 똑같이 주고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려면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각 좌우에 2명, 세일즈 마스터를 그러면 더 많이 배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면 현금 포상 200만 원에 해외여행을 동남아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 마스터가 되면 현금 포상 1000만 원에 해외여행권 또 보내주고요. 그리고 로얄 마스터가 되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진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포상도 달라지고요. 뭐가 좀 많이 달라져요. 현금 포상 5천만 원에 해외여행이 이제는 10박 11일로 바뀝니다. 크루즈 여행으로. 여태까지는 3박 4일 여행을 갔더라면 10박 11일 크루즈 여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선물은 최초 1회 달성 시 주는 거고요. 매번 로열 마스터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로열 마스터 후원, 활동 후원비라고 해서 월 200만 원,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렌탈 비용을, 대여 비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번 달성하면 주는 게 아니라 달성할 때마다 주는 보너스입니다. 크라운 마스터부터는 현금 포상이 3억을 줍니다. 3억을 캐리어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똑같이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그리고 대형 승용차를 지급합니다. 렌탈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차 한 대를 선물로 주고요. 그리고 활동비를 월 500만 원씩 크라운 마스터를 달성할 때마다 마다마다 줍니다. 대망의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을 10억을 지게차로 떠서 줍니다. 지게차로. 웃기죠? 되게 웃기죠? 근데 실제로 지게차로 떠서 줍니다. 지게차로 떠서 주고요. 해외 활동비를 해외여행 10박 11일. 그리고 이거 집에 어떻게 가져가냐 걱정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지게차로 떠주면 내가 그 지게차로 운전해서 가야 되는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예, 그거 들고 가라고 안 하거든요. 그 들고 가라고 하는 건 안 주겠다는 거죠. 예,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승용차를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후원 활동비로 임페리얼 직급 달성할 때마다 후원 활동비로 월 1000만 원에, 그리고 50평 오피스텔 월세, 그리고 개인 비서 월급, 그리고 운전기사 월급까지 매번 준다라고 합니다. 임페리얼이 지금 저희 애터미에는 13명의 임페리얼이 있고요. 10억 받은 사람이 13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13명. 그러면 벌써 130억이 나갔죠. 몇몇 분들은 해서 내 때에 가서까지 그 돈이 있겠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급 프로모션을 간략하게 해놓은 거고요. 현금 프로모션만 해도 13억 6,300만 원. 내가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올라가서 10년 만에 임페리얼이 돼도 저는 어떻게 되냐면 매월 100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20년 만에 임페리얼이 됐다. 그러면 월 50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에 제가 오늘 영상을 봤는데 30대 크라운 마스터를 봤어요. 중국인 리더 환영사를 하더라고요.
30대 크라운 마스터는 어떤 삶일까를 순간 상상을 했었거든요. 오늘 센터 오기 전에. 벅차더라고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크라운 마스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임페리얼이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왜 선뜻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냐면 딱 하나입니다. 편견. 편견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정직하게 돈 벌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정직하게 돈 버는 건 어떻게 돈 버는 건데? 마진을 떼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마진을 떼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정직하게 돈 벌어? 나는 회사에서 나온 이 금액을 내가 마진을 떼고 이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 다리로 유통을 시켜주는 거라고. 나는 회사에서 88,000원짜리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88,000원에 팔고 있다고. 엄밀히 따지면. 근데 다른 정직하게 돈 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88,000원에 사온 거를 12만 원에 팔고 해요. 왜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마진을 뗍니다. 그거는 정직하게 돈 버는 거고 이거는 정직하게 돈 벌지 않는 건가요? 오히려 반대죠. 88,000원의 물건을 88,000원에 팔고 함께 성공하는 거. 저는 그 삶이 조금 더 정직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편견만 깬다라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데 그 편견 하나를 깨지 못해서 성공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도 돈이지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어떤 거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져요. 애들 재우고 둘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어떤 팩 할까? 오늘 어떤 팩 할까? 그리고 둘이서 같이 거울 보면서 팩을 바릅니다. 아직 애가 셋이지만 신혼처럼 풋풋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기 우리 아드님들 4분 계신데 아버지 얼굴 이렇게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얼굴 팩을 제가 발라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많이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살짝 울컥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모공이 넓었나? 우리 아버지 모공에 이렇게 주름이 많았나? 제가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 피부, 저희 아버지 얼굴 만져본 적이 돌아가실 때쯤 마지막으로 껴안는 그게 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터미를 해서 정말 가족 간에 저희 형이거든요. 형제가 이렇게 지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형제가 이렇게 팩하면서 옆에 앉아서 사진 찍는 형제 본 적 있으세요? 저희 형제가 우애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학교에서 인사조차를 못했어요. 저 2살 터울 형인데 학교에서 지나가면 형이 딱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 형이 중3이잖아요.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마라. 같은 초, 같은 중, 같은 고등학교로 나왔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 형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인사를 안 해요. 등교할 때도 따로 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둘이서 같이 팩을 바르고 사진 찍고 있어요. 형님 요즘 피부 안 좋다. 내 피부 관리해줄게. 누워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부모,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생깁니다. 대화 수준이 맞는 친구들이. 내가 애터미 안 했으면 여기 중에서 99%는 평생 모르고 살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나서 애터미 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회사 다닐 때 직원들끼리 모여있으면 늘 하는 얘기가 퇴사하고 싶다. 퇴근 언제 하노? 아, 그만두고 싶다. 아, 빨리 주말 왔으면 좋겠다. 이놈의 회사 언제 망하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터미 와서 하는 얘기는 저희 인재 팀장님도 있고 여기 오늘 오지 못한 우리 또 조승훈 팀장님도 저랑 비슷한 또래의 젊은 이제 남자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성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될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성공에 대한 인생의 얘기를 나눕니다. 이런 삶이 멋있는 삶 아닌가요? 저는 누구보다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는 회사 대표님에 맞춰서 제 인생을 살아갔고 회사 스케줄에 맞춰서 오늘 출장 가라고 하면 갑자기 출장 가야죠. 저희 와이프가 썩내고 싫어해도 어쩌겠어요. 회사에서 가라는데 가야죠. 3박 4일 출장, 일주일 출장, 2주일 출장. 집에서 혼자 독박 육아하고 있고 아내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즐거워서 가고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갔다 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대요. 일을 하는데 웃는데요. 맨날 들어오면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요. 애들이랑 안 놀아줘요. 힘들어서, 지쳐서, 감정노동을 너무 하고 와서. 근데 요즘에는 들어가서, 지금 저 옆에 우리 애들 보셨나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2명? 아빠 일하는데 와가지고 놀고 있어요. 같이 놀고 오는 내내 퀴즈 풀면서 오고 둘이서, 셋이서. 엄마가 옛날에는 엄마 없으면 안 되던 애들이 이제는 아빠랑 둘이서도 가요. 왜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맨날 자는 모습만 보던 부모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등원을 시키고 학원을 시키면서 같이 얘기하고 놀고 손잡고 걸어다니고 키즈 카페 가고 하는 제 삶의 여유가 생기고요. 제 삶을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니까 제 삶을 제가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행복하시고 편견 그거 하나 깨면 저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뭐 똑같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가 아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 또한 제가 꿈꾸고 있는 그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합시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